클래식에서만 그 예를 방금 세 개를 살펴봤죠. 로맨틱, 바로크, 초기 기독교, 중세 및 르네상스도 작곡가마다 개인적인 특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크게 모아서는 작곡을 하는 방식이 같은 부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가 같다라고 얘기해요. 언어. 예를 들어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것이 영어인 줄 알 수 있어요. 프랑스어로 얘기하면 아무리 다른 내용을 얘기해도 적어도 프랑스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각 시대에도 초기 기독교, 중세는 르네상스의 음악 언어가 있고 바로크의 음악 언어가 있으며 클래식, 로맨틱의 음악 언어가 있는데 이와 차별적으로 20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현대 음악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 시대에는 언어가 이전과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20세기에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세계 음악은 다 무슨 음악이죠? 조성 음악입니다. 무슨 조? C 메이저, C 마이너 다 있어요. 근데 그나마 그 조도 사실 옛날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서양 음악에서 이 장단조가 있는 건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전에는 선법 이런 걸로 작곡을 했고 한 300년 정도 장단조로 작곡을 했죠. 그 20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드디어 장단조를 떠나게 됩니다. 장단조 음악이 존재하지 않았냐? 존재했어요. 존재했는데 장단조가 아닌 음악들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 이야기를 풀면 바로 이것이죠. 현대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식, 마늘 따자에다가 스타일이 다양하다라는 것이 바로 20세기 이후에 음악뿐만 아닌 모든 예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아까 제가 여러분께 언어라는 이야기를 했죠. 아니, 왜 음악 얘기하는데 갑자기 언어가 나오지? 그 이유는 뭐냐면 음악 역시 작곡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변호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변호사는 말로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이죠. 저 같은 교수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연구한 것을 말을 통해 혹은 학술지를 통해 자신의 연구한 것을 사람에게 설득시키는 것이죠. 화가는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작곡가는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한 바를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작곡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곡가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할 것인데 적어도 바로크, 클래식, 로맨틱, 낭만주의 시대까지는 공통적인 음악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조성이에요. 장단조. 20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조성을 써도 되지만 더 이상 조성이 필수적이 아닌 언어가 됩니다. 다른 언어를 써도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무조성이에요. 이따가 무조성의 음악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께 짧게나마 경험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조성이 뭐냐? 조성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바로 C 메이저죠. 가장조 도레미파솔라시도입니다. 조성은 으뜸음과 딸림음 도레미파솔 도솔 으뜸음과 딸림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음이 존재하고 미안하지만 적어도 C 메이저에서는 도하고 솔만 등장하면 우리는 그 음악을 C 메이저로 인정해 줍니다. 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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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다가
인정해줘요. 다시 말해 레, 미, 파, 라, 시도는 안 나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와도 C 메이저라고 우기는 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조성의 원칙이에요. 다시 말해 조성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어떤 타닉과 딸림음, 도미난트라고 하는 중요한 음들이 존재하고 그 음들에 의해 음악이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워요. 아하.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떠나고 특별한 의미 꼭 중요한 것은 안다. 이런 것이 바로 개인 음악 언어인 무조성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이제